2026년 새해에는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꼭 들려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리오라 여성의원 박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오라 여성의원 선홍길입니다. 우선은 PRP가 어떤 시술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PRP는 플래틀릿 리치 플라즈마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 안에 혈소판 성분을 농축을 해서 그것을 이제 자궁이나 난소로 주입을 해주는 시술인데요. 이 혈소판 농축 혈장에는 성장인자, 조직 재생을 도와주는 성장인자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제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자궁 내막이 좋지 않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이 PRP는 어떤 분들한테 시술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막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난소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보조적인 요법으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PRP 시술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술 자체 뭐 통증이라든지 뭐 불편한 점은 없나요?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PRP 시술은 자궁 내막 PRP를 의미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데, 내막 PRP는 이제 혈액 채취할 때 아픈 거 말고 시술 자체는 통증 없이 1분도 안 돼서 끝나는 아주 간단한 시술입니다. 이 PRP를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지를 조금 구분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막이 매우 얇은 경우, 보통은 이제 7mm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내막이 얇으면서 여러 번 착상 실패했던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착상을 여러 번 실패했지만 내막이 좋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 PRP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그러니까 자궁 내막 상태가 좋은 분들한테 PRP를 권하지는 않고요. 내막 상태가 너무 안 좋은 분들, 대부분은 이제 자궁 내막 동결 이식 준비할 때 내막 두께를 측정을 하는데, 그 내막 두께나 모양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기준에 굉장히 못 미치는 분들,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약이라든지 주사제를 투여했는데도 내막에 호전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차로 고려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원장님, 실제로 PRP 시술을 해봤을 때 원장님이 기대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신이 목표긴 하지만은 내막의 두께가 호전이 된다라고 보시는지. PRP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궁 내막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러 연구상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실제로 시술을 해봐도 약 1mm 정도,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내막만 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해보면은 내막 두께가 두꺼워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내막이 얇았던 분들이 내막이 정상까지 두꺼워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막의 환경을 좀 좋게 해서 착상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는 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두꺼워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뭐 두꺼워질랑 말랑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했을 때 정말 안 됐던 분들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나요? 있죠. 예. 제가 여러 번 실패했고 내막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초음파를 볼 때마다 내막이 너무 얇아서 착상이 잘 될 수 있을까 걱정되었던 그런 분들, 실제로 착상이 여러 번 실패했던 분이 PRP 시술을 하고 착상이 잘 돼서 건강하게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눴던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PRP 시술을 하면 내막이 확 두꺼워져서 거의 정상처럼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한 가지는 착상이 여러 번 실패한 분들이 내막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PRP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환자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주로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자궁 내막 PRP인데, 그걸 한다고 해서 난소 쪽에 또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랑 전혀 별개거든요. PRP는 난소 PRP가 있고 내막 PRP가 있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자궁 내막 PRP를 했다고 해서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갑자기 뭐 난자 개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원장님은 우리 대부분 PRP 시술하는 분들이 이제 동결배아 이식 준비를 할 때 호르몬 주기, 인공주기라는 방법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제가 실은 이제 PRP 시술하기 전에 저는 이제 여러 연구들을 찾아봤는데 연구자들마다 다 달라서 이게 딱 일관된 기준은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PRP 시술을 하지는 않고 우선은 약이랑 주사를 통해서 내막을 어느 정도 키워서 기다려보고 내막이 잘 안 자랐을 때, 내막 자라는 게 전혀 안 보일 때 PRP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PRP 시술은 3일에서 한 5일 간격으로 보통 2차례 정도 시제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착상 도와주는 주사를 쓰고, 그리고 나서 이식을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원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저도 네. 거의 비슷한데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생리 중이니까 PRP 시술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후에 이제 이 정도면은 내막이 괜찮으면은 PRP는 시행을 안 하고, 이 정도면은 거의 반응이 없어 보이니까 PRP 시술 합시다 해서 저도 한 번 하고 나서는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2번, 많으면 한 3번 정도까지 해보고, 3번 정도까지 했는데도 전혀 내막의 호전이라든지 모양 좋지 않으면은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이식을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주기 취소를 하고 다음 주기에 다시 시작하는 것을 좀 더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PRP의 가장 큰 장점이 안정성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피를 이용하는 거, 다른 사람의 혈액제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100% 안전하고 거부 반응이나 뭐 문제되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궁 내막 PRP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내막 PRP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 자궁 내막이 얇아서 여러 차례 이제 착상에 실패했던 분한테 도움이 되는 시술이라고 볼 수 있고, 내막이 얇아서 많이 고민이 되었던 분들 이제 PRP 시술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좋은 시술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술 그렇게 뭐 통증이 심하거나 아픈 시술 아니니까 부담 없이, 그러니까 내막이 너무 안 좋은 분들은 일단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